오늘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에서 함께 내일장 흐름 짚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함께 해주실 매니저는요. MBN골드 박근호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경제 MBN골드 매니저 박근호입니다. 시장 상황은 굉장히 좀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테니까 잠깐 다른 얘기 좀 하고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주식 투자에 대한 방법이나 개념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는 시간을 돈과 바꾸는 게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내가 살 종목을 분석하는 데 들이는 시간,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이러한 시간들이 돈으로 바뀌는 것이 주식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주식시장을 바라보시는지 상당히 좀 궁금하네요. 자, 오늘도 시장에서 상당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종목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서 또 든든한 말씀들을 해주실 거라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종목이 수상하다 고엔스탑 고고쇼 첫 번째 순서 문을 열어볼 텐데요. 그 전에 박근호 매니저 적중률, 지난주 적중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0% 기록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키워드 10위까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CMO와 코로나19가 오늘도 연달아 위치를 해 있습니다. 1위와 2위 차지하고 있고요. 해운주의 상승 랠리 계속되고 있습니다. 3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뉴딜 테마 오랜만에 핫했습니다. 4위와 5위 연달아 랭크가 됐고요. OLED 또 LCD 가격 상승과 OLED 매출 증가가 기대되면서 오늘 6위에 관련 종목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7위 차지했고요. 엔터주 8위, 전기차 충전소 관련한 섹터가 또 9위를 차지했고요. 재택근무 관련해서 또 코로나19 관련 섹터가 1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럼 구체적인 종목명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와 이수앱지스 모두 스푸트니크 V와 수탁 생산 기대감 속에서 오른 종목들이죠. 오늘 두 자릿수 급등 연출했고요. 페노션 오늘 HMM도 강세 보였지만 페노션은 두 자릿수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한전기술 12% 상승하면서 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는데 그에 따른 수혜가 오늘까지도 지속이 됐고요. OCI가 오늘 10%대 상승 탄력 보여주면서 또 태양광에 필요한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에 대한 수혜 기대감 속에서 오늘 주목받았습니다. LG 디스플레이 6%, LNF 5%대 상승 보여줬고요. 하이브 또 BTS가 곧 다시 일어날 계획이 있죠. 그래서 하이브 오늘 주목받았고 신세계 5%대, 퍼시스 상한가에 안착을 하면서 오늘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 종목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만나볼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위를 차지한 바이넥스인데요. 요즘 정부 발표로 인해서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뛰는 경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수탁 생산 계약 기대감에 오늘 상승세 보였는데요. 이 상승세 내일도 이어질까요? 아니면 하락일까요? 자, 바이넥스 고 의견 드리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CMO 관련주들이 웬만한 기업들은 스푸트니크 관련주들은 하이닉스보다도 이제 거래 대금이 몇 배씩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스푸트니크가 더 관련주들이 컨소시엄 관련주라고 해야 되겠죠. 올라가려고 하면 5억 도수 정도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그 EMA라고 하는 유럽의 의약품청의 승인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사실 이 스푸트니크 V는 임상 3상을 거치지 않은 백신이거든요. 임상 2상만 거치고 바로 이제 시장에 풀려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전혀 이제 사용 허가가 나오지 않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사용 허가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사용 허가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생산만 하고 아직까지 이제 전량 수출이 예정돼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바이넥스도 마찬가지고 이수 앱지스도 마찬가지고 이트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어떤 거냐면 바이넥스는 이 기대감을 한 5배 정도 올랐거든요, 바닥권에서. 근데 이 스푸트니크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생산을 하면서 시즌처럼 얼마만큼의 어떤 실적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한번 예를 들어보면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땡땡 바이오텍이 있는데 항암제를 만든다, 임상 3상 중이다. 이 약이 임상 3상을 통과를 해서
뭐 라이센스 아웃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얼마만큼의 수익이 예상된다. 그럼 그게 그 기업의 가치에 플러스 알파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오늘 이제 바이넥스를 보고 있으니까 바이넥스가 스푸트니크 생산을 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게 과연 지금 5배 정도 오른 거에 대해서 시장에서 싸다 비싸다 이 평가의 가치가 사실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리를 좀 해드리면 일단 그 의견을 드리는데 2차 상승, 3차 상승 굉장히 더 큰 상승이 나오려고 하면 유럽 의약품청에서 그 스푸트니크 부에 대한 허가가 나와야 된다. 근데 러시아가 아직은 좀 자세한 자료를 제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많이 흔들 것 같긴 하지만 최소한 내일 시장만 내일 딱 하루의 시장만 본다라고 하면 뭐 윗방향 충분히 열려 있는 것을 예상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 내일장을 바라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견인해낼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신용평가가 등급 상향을 전망을 했습니다. 신규 계약 개시와 선종 다각화 등으로 사업 안정성 제고가 이루어질 거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건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페노션 역시 좀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해운사들을 나눌 때 컨테이너, 그다음에 뭐 벌크선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데 물론 두 개 대부분 다 하긴 합니다만은 주력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사실 제일 많이 오른 종목 하나 꼽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 어떤 종목 꼽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HMM을 꼽을 것 같아요. 일단 코로나 이후서부터 1년 동안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10배거, 10배 정도 수익이 나왔죠.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컨테이너선의 HMM과 벌크선 위주의 페노션 무엇이 다른가 이 부분을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해운사인데 다른 이제 물건의 선주들이 선주가 있고 이제 물건을 날라야 하는 물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을 맺는데 우리 이 컨테이너선들은 보통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선의 운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벌크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 계약을 맺어요. 10년 동안 계약을 맺기 때문에 그 중간에 어떤 새로운 계약들의 가격이 우리가 보통 BDI 지수라고 BDI 운임 지수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BDI B가 이제 벌크죠. 아무리 올라도 장기 계약의 가격은 오르지 않기 때문에 실적적인 영향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 컨테이너선부터 너무 괜찮은 흐름을 보여줘서 벌크선까지 일단 이 운임료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만 보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 뭐 많이 오른 HMM보다 다른 벌크선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합리적인 투자 방법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면서 수급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일단 HMM은 굉장히 뭐 아직도 견조한 흐름인데 그거와 비교를 해서 이 페노션의 관련된 흐름은 이렇게 사실 오늘은 굉장히 타이트하긴 했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다른 컨테이너선에 비교를 하면 수급만 보면은 자 기관 수급이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기관 수급이 팔고 있다가 최근에 좀 러프하게 매수 쪽으로 턴을 좀 해놨고 외국인들은 좀 샀다 팔았다 하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매수 기조 쪽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4조 원에 가까운 종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의 수급보다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중요할 텐데요. 수급도 좋고 일단 좀 덜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선과의 어떤 눈높이 맞추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페노션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노션 홀딩 외쳐주시면서 또 해운 운임료 상승이 지속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고라는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만나볼까요? 네, LG 디스플레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부터 상당히 뜨거웠던 종목인데요. 뭐 LCD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OLED 패널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면서 또 실적 개선 사이클 진입에 따라서 주가 상승도 견인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오늘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LG 디스플레이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군들이든 간에 이 종목을 상승과 하락을 좌지우지하는
보통 뭐 재료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있죠. 자, LG 디스플레이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주주분들 과연 이게 다시 오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게 바로 LCD죠. 중국발 어떤 가격 인하로서부터 물량 공급이 굉장히 시장이 많이 풀리면서 가격이 많이 다운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효자 노릇을 좀 하고 있죠. 일단 LG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가장 효자 상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 게이밍 모니터라고 원래 TV로 나온 건데 그걸 이제 게이밍 모니터를 굉장히 많이 쓰는 40몇 인치짜리 모니터가 있어요. 그게 왜 LG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효자 노릇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큰 평판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막 자른단 말이죠. 뭐 70인치 만들고 80인치 만들고 나머지 짜투리가 있어서 쓰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LG 디스플레이가 그걸로 일단 만든 건 TV인데 사용자들은 모니터로 쓰고 있죠. 그게 지금 굉장히 효자 노릇을 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그 중장기적인 영업이익을 상당히 크게 마크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애플이죠.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도 LG 디스플레이 주가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떻게 보면 애플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LCD 가격 상승하고 있고요. OLED 쪽 점유율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 자, 뭐 그렇게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고 기대감이 오히려 좀 크다라고 좀 느껴집니다. 오늘 뭐 차트는 보진 않겠습니다만은 오늘 흔히 얘기하는 쌍끌이 매수,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가 엄청 잘 들어왔죠. 조금 뭐 내일 오른다 떨어진다의 문제를 떠나서 조정을 줬을 때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오면은 전 개인적으로 매수를 하셔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단기간에 조금 다이나믹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따라 잡기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만 홀딩 생각으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고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도 연출이 됐고 설령 내일 조금 쉬어간다 하더라도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랜만에 LNF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전지 소재 내에서 희비가 좀 엇갈렸지만 돋보이는 종목들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LNF였습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내일장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자, 일단 스탑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LNF가 나빠서 아니면 떨어질까봐가 아니라 사실 오늘 우리가 보통 뭐 시장에서 양극재, 음극재 대장주들을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 음극재에서 뭐 포스코, 케미칼, 그다음에 양극재에서 에코프로, BM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LNF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LNF가 굉장히 큰 규모의 그 계약을 맺었던 LG 에너지 솔루션의 향후의 행보가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까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LNF 시가총액이 거의 3조 원에 가깝죠. 3조는 약간 못 미치는 2조 8천억 정도 될 텐데 우리가 보통 실적만 보면 이건 너무 고평가다라고 얘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사실. 근데 우리가 뭐 바이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모든 종목의 잣대를 실적과 주가를 어떤 연관일 수는 없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삼성전자도 2018년도의 실적과 비교하면 지금 6만 원 정도 가 있어도 사실 뭐 비싸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2018년도 실적이 너무 엄청 낮기 때문에 지금 기저효과로 좀 약간 안 좋아 보일 뿐이긴 합니다. 뭐 지금도 좋긴 하죠. LNF를 스탑 의견을 드린 이유는 사실 오늘 오르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LNF 자체적으로의 어떤 자체 탄력이다라기보다는 조금 좀 분위기를 타지 않았나, 여러 가지 어떤 기사에 나온 타이틀 같은 거 그런 부분들 나빠서가 아니라 뭐 일단 오늘 상승을 내일까지 이어가기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무리다, 이런 판단으로 일단 스톱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오늘 멋진 상승을 보여줬지만 개별적인 확실한 모멘텀이라기보다는 오늘 분위기를 탄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내일장은 소폭 쉬어가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종목 넘어가서 짚어볼게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퍼시스입니다. 재택근무 관련주인데요. 2연상에 오늘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동안 재택근무제들 코로나19 확산세로 많이 증가를 했는데 그래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2연상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오늘 퍼시스는 그 결과를 이뤄냈는데요. 내일장도 상승일까요? 하락일까요? 자, 일단 뭐 스탑 의견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 발굴된 정치 테마주긴 한데 앞서 말씀해 주신 테마도 당연히 있고 우리가 보통 뭐 두 분의 대선 유력
후보가 있죠. 이 퍼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윤 총장과 관련된 종목이긴 한데 윤 총장과 관련됐다라기보다는 윤 총장의 가족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이제 최근에 그 회사에 투자를 했죠. 5년 전에 투자한 게 시장에서 알려지면서 이 현상을 갔는데 사실 뭐 올라가기 전에는 뭐 사기가 힘들었죠. 하루에 뭐 10,000주도 거래가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장대 양봉과 최대 거래량으로 올라간 종목군들 흐름을 봤을 때 그날 상한가가 몇 번 풀렸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상한가가 막 대여섯 번 풀리면서 간신히 상한가를 유지를 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아침에 딱 상한가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고 장 마감까지 상한가 한 번도 안 풀렸는지 저도 퍼시스 계속 보고 있었긴 했었습니다만 한 번인가 장 초반에 잠깐 풀렸다가 바로 들어가고 그대로 그냥 뭐 마감을 해줬는데 일단 여기에서 사실 뭐 이걸 내일 시초가에서 따라잡는다 아니면 뭐 조정을 기다려야지 엄밀히 얘기하면 굉장히 조금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서부터는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에 팔까를 고민하는 상황이지 퍼시스를 상한가 갔으니까 나 못 샀으니까 내일이라도 사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런 급등주들은 내가 그냥 대놓고 살 수 있으면 거기가 시세가 끝입니다. 와 이거 너무 무서워서 못 사겠네. 이런 느낌 주는 종목군들이 사실 테마주는 더 많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자 오늘 뭐 상한가 잠깐 풀렸다가 뭐 바로 다시 우리가 보통 얘는 말아 올려서 마감까지 계속 갔기 때문에 내일 당연히 시초가도 갭 상승으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갭 상승 후에 음봉이 나올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당연히 시초가는 갭으로 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퍼시스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 갭상승으로 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차익 실현 타이밍을 좀 노릴 때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나머지 종목들의 의견을 한 번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전기술과 LNF에는 파란불 켜주셨고요. 나머지는 또 빨갛게 고로 물들여 주셨네요. 어떤 종목이 베스트일까요? 자 오늘 기준에서 여기 별로 그렇게 제 마음에 드는 종목은 없는데 네. 오늘 제시된 종목 중에서는 제가 이거를 이제 베스트라고 꼽을지 저는 진짜 몰랐는데 오늘 종목 중에서 OCI가 제일 좀 마음에 드네요. 일단 이유를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OCI가 예전에 막 60만 원 넘는 그런 영광을 다시 찾는 건 사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지금 이제 좀 약간 자산주적인 성격으로 시장이 OCI를 바라보고 있어요. OCI가 갖고 있는 기업들의 어떤 현금 보유량도 거의 시가총액에 가깝다. 이런 내용들 이제 리포트들 많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OCI는 이제 태양광 이런 거보다도 자산주다라는 내용으로 시장이 좀 약간 보는 시선이 틀려진 것 같아요. 뭐 맞는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것만 본다라고 하면 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타겟 프라이스는 한 17만 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고요. 로스코 가격은 한 13만 원 정도 딱딱 끊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늘 목표가와 손절가 딱딱 끊어서 제시해 주시고 계시네요. 오늘 17만 원 목표가 제시해 주시면서 OCI를 베스트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네, 늘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계실 텐데 문자 서비스 안내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샵 2034로 문자 많이 주시고요. 일단 내일 하루 이번 주 거래를 남았는데 우리 매일경제 시청자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요. 내일 좋은 결과로 한 주간의 투자 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샵 2034로 박근호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 고엔스탑은 박근호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